세 번째 시간은요.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여러분이 빨리 따라오면 좀 빨리 끝날 거고 그렇지 않으면 2시까지 할 겁니다. 예? 왜 갑자기 웃으세요? 뭐 아까 똑같은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저도 가끔씩 민망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항상 있거든요. 그러면 좀 민망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뭐 다른 멘트를 할까요? 그럼 다른 멘트 합시다. 열심히 해서 빨리 끝냅시다. 이렇게 다른 멘트를. 자, 오늘 수요 배웠는데 이 수요에서 총 6가지를 배워요. 이렇게. 그러면 5번까지 했습니다. 5번까지. 그럼 공급도 똑같아요. 공급도 이렇게 6가지 배울 겁니다. 제가 수요 따로 공급 따로 공부하지 않고 수요의 개념, 공급의 개념, 수요량 결정률, 공급량 결정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 찍기를 연습을 할 건데 그러면 이제 이 6개 중에서 내가 공부를 할 건데 시간이 없어 지금. 시간이 없어서 딱 수요에서 하나만 공부하고 시험 보러 간다. 하나만. 그러면 몇 번을 공부하고 시험 보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몇 번을 공부하고? 번호 말하면 돼요.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수요에서 6가지를 배우고 시험 보러 가야 돼. 6가지를 배우고. 근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공부하고 시험 보러 가야 되겠다. 그럼 몇 번을 공부하고 시험 보러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느낌 있잖아. 6번에다 제가 색깔을 진하게 하고 있잖아, 이게. 6번을 공부하러 가요, 6번. 요 6번이 가장 중요해요, 수에서. 그러니까 수에서 개념, 뭐 수요량 결정률, 수요 법칙 다 배웠잖아요. 근데 6번은 매년 나오는 거야, 매년. 매년. 그러니까 요 6번을 공부하고 하는 거야. 그러면 공급에서도 딱 하나만 공부하고 간다. 그러면 공급 변화 요인, 요걸 공부하고 하는 거야. 자, 이제 6번. 수요 변화 요인입니다. 여기다가 제가 아파트를 예를 들어볼게요. 아파트 수요 변화 요인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파트 수요 변화 요인은 몇 가지냐면 무수히 많습니다. 근데 몇 개로 나눌 수 있습니까? 2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2개로 나눠진대요? 수요 변화는 2가지잖아. 수요 증가와 수요 감소. 그럼 수요 증가 요인이 있을 거고 수요 감소 요인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2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그래프를 통해서 증명했는데 수요 증가 요인이 발생하면 수요 곡선 상해 이동입니까? 수요 곡선 자체 이동입니까? 자체 이동. 수요 곡선 자체 이동. 그래서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 좌측 이동. 수요 곡선 우측 이동입니다. 이렇게. 그럼 수요 감소 요인이 발생하면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좌측 이동. 수요 곡선 좌측 이동입니다. 우측 이동을 오른쪽, 좌측 이동을 왼쪽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수요 공급 마지막에 가격이 나옵니다. 가격. 그러면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이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자, 수요 곡선입니다. 공급 곡선입니다. 이걸 균형이라고 그래요. 그때 가격이 균형 가격, 그때 거량이 균형 거량입니다. 그럼 균형 가격은 1,000원이고 균형 거량이 100개다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그럼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합니다. 그럼 수요 곡선 우측 이동할게요. 여기에 수요 곡선이 있는데 수요 곡선이 1번인데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해서 수요 곡선이 2번이 됐습니다. 그럼 새로운 규정점이 2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죠? 그럼 새로운 규정점이 여기면 가격은 원래 1,000원에서 2,000원으로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거래량은 100개에서 거량이 200개로 증가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균형 상태에 있었는데 수요 증가 요인이 발생하면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고 그 결과 시장에서 가격은 상승하고 거량은 증가했습니다. 이것 나오면 수요 공급 이론이 끝나는 거예요. 수요 공급 이론은 가격 이론이야, 가격.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배우는 거예요. 그럼 수요 감소하면 수요 곡선은 좌측 이동하고 그럼 수요 곡선이 좌측 이동하겠죠, 이렇게. 수요 곡선 3번이 되겠죠? 그럼 새로운 균형점 2점이에요. 원래 균형점에서 균형 가격 1,000원, 균형 가량 100개. 새로운 균형점에서 균형 가격은 500원, 균형 가량은 50개. 그럼 수요가 감소하면 시장에서 가격과 거량이 어떻게 되냐면 가격은 떨어지고 거량은 감소가 되고 여기가 수요 공급 끝나는 부분이야.
이렇게. 자, 그냥 요 그래프가 부담스러우면 생각해 봐요. 수요가 증가했어요. 공급은 그대로 있는데 수요가 증가했어. 살 사람이 늘어난 거야. 그럼 가격은요? 올라가야지. 자, 2번 공급은 그대로 있는데 수요가 감소했어요. 우리 강주의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거야. 강주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면 강주의 아파트 수요가 절반으로 줄어들어. 그럼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겠지. 아파트 거래량 감소하고. 상식. 그 상식이 이렇게 나오니까 뭘 상식이야? 여러분에게 봐요. 인구 증가, 그럼 수요 증가.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까 떨어질까? 올라가겠지. 올라가? 그 말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인구 증가하면 수요 증가하고, 그래서 수요 곡선 우측 이동하고, 가격 상승하고 거래량 증가한다. 이렇게 한다고. 경작 체계는 이렇게. 자, 이제 그러면 수요 변화 요인은 수요 증가 요인과 수요 감소 요인이 있는데, 공부할 때 수요 증가 요인 따로, 수요 감소 요인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 주제를 보고 이게 수요 증가다, 수요 감소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수요 변화 요인은 무수히 많아. 무수히 많으니까 다 공부할 수가 없어. 근데 저하고 여러분하고 공부해야 될 게 있고 공부하지 않아도 아는 게 있어요. 보면 공부하지 않아도 아는 것 제가 한번 몇 개 써볼게요. 참고로. 자, 인구 증가했습니다. 그럼 인구 증가하면 수요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증가. 우리 강주의 인구가 증가하면 강주의 아파트 수요가 증가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 공부할 필요 없지. 인구 증가는 수요가 증가, 수요가 우측 이동하고 가격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하고 이렇게 공부하면 미쳐버려. 그거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자, 이번에는 이거 볼까요? 이자율이 하락해, 이자율이. 아파트 살 때 아파트는 비싸니까 대출 받아. 그럼 이자율이 떨어져. 지금은 이자율이 높잖아요. 이자율이 떨어져. 이자율 떨어지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어. 그럼 아파트 수요? 증가. 수요고는 우측 이동, 아파트 가격 상승 이렇게 된다고. 우리 강주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파트 선호도가 더 높다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아파트 수요가 많은 편인데 아파트를 좋아하는데 강주 사람들이 좀 더 높다 그러더라고. 높다 하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아파트 선호도가 증가해요. 그럼 아파트 선호도가 증가하면 아파트 수요는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 아파트를 좋아한대요. 근데 강주는 아파트 선호도가 감소해야 돼, 사실은. 아파트 관련해서 사고 났잖아요, 최근에. 여기 학동에도 아파트 특기에서 사고 났고, 여기 뭐요? 하정동 여기 터미널 앞에도 사고 났고, 그렇잖아요. 한 20여 년 전에, 예전에 올곡동에 금호 아파트가 이렇게 약간 기울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강주는 아파트하고 관련해서 약간 안 좋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선호도가 감소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아파트 선호도를 증가하죠. 왜? 그게 실수요 목적일까 투기 목적일까? 투기 목적이 많아. 투기 목적 이렇게. 강주뿐만 아니라 다 그래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럼 선호도가 증가하면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고 수요층 우측 이동하고 가격은 상승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선호도가 증가하면 아파트 선호도가 증가하면 아파트 가격은 상승하고 요거 외울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요거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금방 알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런 것은요. 취득세율이 떨어져. 취득세율. 그러면 취득세율이 인하되면 떨어지면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자, 우리 지역에 교통체계가 발달해. 교통체계가 개선돼. 지하철역이 들어왔어. 그럼 우리 지역의 아파트 수요 증가. 수요고는 우측 이동, 가격 상승. 우리 지역의 범죄율. 우리 북구는, 우리 동구는, 우리 강상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범죄율이 떨어지고 있다. 학군이 좋아지고 있다. 그 범죄율이 떨어졌다. 그러면 수요 증가.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시험에 나왔다. 그럼 이걸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이건 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파트 수요 증가시킨 요인이냐, 아파트 수요 증가 요인이냐, 수요국선 우측 이동 요인이냐, 아파트 가격 상승시킨 요인이라고. 요거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될 수 있는 게 있고 상식적으로 안 되는 게 있다고. 그럼 이제 요 수요 변화 요인 중에서 1번 타자 오늘 세 가지만 해볼 건데 1번 타자가 소득입니다. 소득. 그럼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한다. 꼭 그렇게 느껴져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한다. 이렇게 느껴진다고. 근데 그거 아니고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증가하는 제한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수요량이 감소하는 제한가 있어요.
세 번째, 수요량이 불변이 자가 있어요. 이렇게. 이 지구상의 사람은 두 개로 나눌 수 있어. 두 개로. 그러면 어떻게? 여자 아니면 남자. 이렇게. 그러면 이 지구상에 있는 이 수많은 물건들을 소득 가지고 나누면, 이 지구상의 사람은 성별로 나누면 여자, 남자 나눈다고. 그것처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이 소득 가지고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눠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증가하는 지하,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감소하는 지하,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불변인 지하, 이렇게 나눠요. 자, 그러면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럼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증가하면 이건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지. 가격 변화한 게 아니니까. 소득이니까. 그럼 수요가 증가해요.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은 어디로 갑니까? 우측 이동하죠. 우측 이동. 수요 증가,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이러한 지하가 있는데 이런 지하를 정상제라고 불러. 정상제. 이런 지하를 정상제라고 부른다고. 어떤 게 정상적인가 봐봐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게 정상적입니까?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 게 정상적일까?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게 정상적이야. 이게 정상적이야. 근데 소득이 증가할 때 오히려 수요량이 감소해서 수요가 감소하고 수요 곡선이 좌측 이동하고 이런 지하가 있는 거야. 이걸 열등제라고 그래. 열등제. 그럼 소득이 나오면 우리 머릿속은 요 정상제 열등제가 떠올라야 돼. 그럼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불변인 지하가 있어. 그럼 수요량이 불변이면 수요도 불변이고 수요 곡선은 안 움직여. 이러한 지하를 중립제라고 그래. 중립제. 중립제는 소득하기에 중립적이다. 소득이 변한다 하더라도 수요량이 변하지 않는다. 스위스라는 나라, 스위스라는 나라가 중립국이잖아. 중립국. 그러니까 중립국은 여기 소련 편도 아니고 미국 편도 아니다. 그게 중립국이잖아. 중립국. 이렇게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이 앞에 문재인 정권까지는 중국하고 좀 친하려고 했어요. 지금 정부는 중국하고 친하려고 하지 않잖아. 네? 그러면 우리나라가 중국하고도 미국하고도 중립적이다. 중립적이다. 가운데 있다. 그게 중립이잖아. 중립. 이 중립이란 말은 소득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요거 중립제는 안 나와. 시험에 나오면 제가 손목을 그런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중립제냐면 여러분이 소득이 10배로 증가해. 소득이 10배로 증가한다고 해서 간장, 된장, 고추장을 10배로 증가시킵니까? 그렇지 않죠. 내 소득이 200만 원에서 2천만 원 된다 하더라도 200만 원에서 2천만 원 되면 소득이 10배로 증가한 거야. 그런다고 해서 된장을 10배로 더 먹는다. 소금을 10배로 더 먹는다. 죽어. 그러니까 요 소득이 증가할 때 간장, 된장, 고추장은 수요량은 변화가 없다고. 이런 것들을 중립제라고 그래. 그럼 우리가 지금 부동산학을 배워. 우리 시험지에다가 간장, 된장, 고추장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지. 그러니까 그거 안 나온다고. 그럼 요 두 가지 기억. 자, 지금부터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무조건 소득이 나오면 정상제 열등제를 기억하는 거야. 소득이 나오면. 그러면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증가한다. 무슨 제? 정상제. 앞으로 요 우측 이동이 올라가는 거야. 우측 이동이. 좌측 이동은 떨어지는 거라고. 그러면 정상제라는 놈은, 요 정상제라는 것은 소득이 올라갈 때 수요량이 증가, 수요 증가,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정상제는 소득 움직이는 방향, 수요 움직이는 방향이 같아요. 소득이 증가했잖아요. 수요량은 수요가 증가하잖아요. 수요 곡선 우측이잖아요. 그게 정상제야. 그럼 열등제는 반대야.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감소하잖아요. 그럼 오늘이 금요일이죠. 오늘 금요일인데 부동산의 결혼 시간이야. 그러면 개론척을 가져오는 게 정상적인 겁니까? 민법책 가져오는 게 정상적입니까? 개론척 가져오는 게 정상적이지. 그러니까 정상적인 것은 요 소득과 수요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야. 응? 자, 그러면 이제 정상제는요. 봐요. 정상제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지하다. 그러면 정상제다. OX? O야. 근데 그렇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정상제를 어떻게 기억하냐면, 자, 이런 경우는요. 소득이 떨어지는 경우가 나와. 떨어지는 경우. 그러면 소득이 떨어지면 수요량이 감소하고 수요가 감소하고 수요 곡선이 좌측 이동하고 이 지하는 무슨 지할까? 정상제. 정상제.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자만 정상제가 아니고 소득이 감소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 자도 정상. 이게 정상적인 거잖아. 소득이 감소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 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런 자를 정상제. 그러면 정상제는, 자 봐요.
정상제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제하다. 이건 맞아요. 근데 그렇게 기억한 게 아니라 정상제를 기억할 때 정상제라는 것은 정상제가 뭐예요? 그렇게 물어보면 정상제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제한입니다. 맞아요, 맞아. 근데 그것은 절반짜리예요. 그럼 정상제를 정확히 하려면 정상제는 소득 움직이는 방향과 수요 움직이는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이게 정상제야. 소득이 감소할 때 수요가 감소했죠? 그것도 정상제니까. 이해됐죠? 그럼 열등제는 반대. 열등제는 소득이 올라갈 때 수량이 감소. 그럼 소득이 감소하면 열등제는 수량이 증가. 수요 증가.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이게 열등제야. 그럼 열등제는 소득과 수요가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방향. 이제 연습하면 돼요. 소득이 감소했습니다. 소득이 감소하는데 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슨 제? 열등제. 소득이 감소할 때 수량이 증가하고 있다. 열등제. 자, 소득이 감소할 때 수요도 감소합니다. 무슨 제? 정상제. 그럼 정상 열등제 끝. 자, 그럼 시험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내요. 아파트를 정상제라고 할 때, 아파트가 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아파트가 정상이라고 할 때 소득이 증가하면 아파트 수요가 증가한다. OX? 오, 정상제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지문에 정상제나 열등제가 나오면 아, 소득이 나오구나. 소득이 나오면 정상제, 열등제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이렇게 열심히 배웠으니까 시험은 어떻게 내냐면 이런 식으로 낸다고. 봐요. 자, 1번. 내 소득이 10%가 올라가요. 그랬더니 어떤 자의 수요량은 소득은 10%가 올라갔어요. 근데 수요량은 5%밖에 증가하잖아. 소득은 10이 올라갔는데 수요량은 5%만 증가해요. 5%밖에 증가하잖아요. 이 제야 정상제일까 열등제일까? 요거 정상 열등제. 정상제. 제가 여러분을 낚기 위해서 낚으려고 막 꼬셨어요. 소득은 10이 올라갔는데 수요량은 5%밖에 안 올라갔다. 부정적으로 막 만들었다고. 열등제를 유도하려고. 열등제 아니라 정상제예요. 여기 위에 봐봐요. 정상제, 열등제 구별할 때 요 방향만 봐서 방향만. 그러면 요 숫자를 안 본다고. 그러니까 숫자를 주면서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1번처럼 두면 이게 정상제, 열등제 구별할 때 요 숫자를 본다 안 본다? 안 봐. 숫자는 필요 없고 요 방향만 보는 거야. 방향만.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때 2번. 2번은 소득이 10%가 감소해. 그때 수요량이 5%가 감소해. 이거 무슨 제? 네? 열정상제? 이거 무슨 제? 정상제. 방향이 같잖아, 방향이.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가잖아요. 예? 소득이 떨어질 때 수요량이 감소하잖아. 정상제. 3번. 응? 잘 들어야 돼. 동영상 들어봐야, 다른 동영상 들어봐야 이렇게 안 해. 다른 동영상 듣지 말고 내 동영상 들어도 돼. 아이, 오빠 믿어도 돼. 오빠가 부담스러우면 오라버니로 좀 해줄게, 오라버니. 이게. 자, 제가 이 수업하면서 슬퍼질 때가 있어, 슬퍼질 때가. 어떨 때 슬퍼졌냐면, 제가 처음에 이게 수업할 때는 전부 다 누나고 형님들이었어. 앞에가 수험생들이. 제가 수업 처음 시작할 때는 20년 넘었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오빠가 돼 있더라고. 오빠가 되고 형이 돼 있는 거야. 요즘은 100명이면 한 10명이나 한 20명 정도만 저보다 나이가 더 먹고 그럼 다 어려. 그리고 심지어는 뭐 딸, 아들보다 더 어린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그때 슬퍼졌어. 아, 내가 나이가 이렇게 먹었구나. 이때 슬퍼졌고 수험생들 보면서 또 어디 갔을 때 아버님이라고 할 때 많이 슬퍼. 아버님이랑 많이 슬퍼. 뭐 사장님이라고 하다 않고 그냥 아버님 그래. 그러니까 좀 이따 좀만 지나면 어르신 그러거든, 어르신. 그럼 많이 슬퍼지지. 그 남자들이 슬퍼질 때가 있어요. 남자들이 슬퍼질 때 군대 제대할 때는 안 슬퍼져요. 예비군까지도 안 슬퍼져요. 아니 예비군까지 안 슬퍼지는데 민방위 들어갈 때 슬퍼져요. 민방위 들어갈 때. 그 민방위 들어가잖아. 그러면 우리나라에 전쟁 나도 안 불러가요. 예비군이 될 때는 전쟁 나도 불러간다고.
그 민방위 들으면 전쟁 나도 안 불러간다고. 그럼 슬퍼지는 거지. 민방위도 끝나고 나면 이제는 아예 이제 슬퍼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민방위도 끝났지 어디가 뭐 어르신이라 그러지 많이 슬퍼지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많이 슬퍼졌어요. 슬픈 인간이야. 근데 모가지는 안 길어.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목은 안 기는데 슬퍼졌어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에 3번 소득이. 자, 제가 3번을 뭐라고 써놨냐면 소득이 10% 증가했어요. 그럼 소득이 10% 증가하는데 수익량은 5%가 감소하고 있어요. 이거 무슨 제? 열등제. 소득이 증가할 때 수익량이 감소하고 있잖아요. 열등제. 이렇게. 그럼 정상 열등제 끝입니다.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량이 증가하는 거 아니라는 거. 소득이 나오면 정상 열등제 따진다는 거. 정상 열등제 따질 때 방향만 보는 거지 숫자는 보지 않는다는 거. 다음에 요 숫자가 또 나올 겁니다. 요거는 다음에 또 나와요. 예?